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태양광 관련해서 과연 스페이스 X의 필수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100만 원만 산다 하더라도 1억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으로 1억을 간다. 이건 사실상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도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런 분위기구나 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 정말 100만 원이지 그 이상 사시지는 마시라. 나중에 그 책임을 저에게 넘기지 마시고, 늘 말했다시피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보통 이런 애들이 크게 갑니다. 근데 100만 원, 100배가 올라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나게 바닥에 있는 이제 저가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런 쓰레기 주식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이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10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기업이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지금 현재 모건스탠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월가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아니죠.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 태양광 산업,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생산을 목표로 태양광 산업에 적극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돼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어센트 솔라 테크놀로지스라는 이제 기업이에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도 이제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게 2월 1일이에요. 어센트 솔라를 산다고 하면 진짜 100만 원만 없는 돈 없어도 돼. 대신 이거 나 1억까지 존버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거고, 분명히 얘기했던 게 당시에도 100만 원만 사모면 1억은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운이 좋게도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죠.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올라갈 상승폭이 2배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100배가 가능하냐라는 거는 일단 뒤에 이슈를 설명드리겠지만, 기술력을 떠나가지고 차트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해요. 지금이 이제 9달러거든요. 지금이 9달러인데도 지금 고점이 얼마예요? 100달러까지만 가도 10배요. 정말 과거 고점까지만 가주면 100배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이 당시죠. 그럼 이 당시에 어센트 솔라라는 기업이 왜 이 23년도 9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느냐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연 이 기업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센트 솔라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이력이 뭐냐고 하면은, 얘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기업이 맞아요. 근데 실적이 왜 없냐고 하면은, 얘는 오로지 나는 우주만 본다는 거예요. 우주만. 나는 지상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주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우주로서의 이런 산업 영역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크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주라는 영역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 기업이 맞아요. 근데 당시 2023년도에도 엄청나게 급등세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어센트 솔라가 이제 이 공군으로부터, 한마디로 국가로부터 태양광 과열 도가니 개발, 이런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23년도에는 어센트 솔라가
결국에 나사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이 현재 이 우주 소재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는 태양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하나도 없던 기업이 이 우주 환경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테스트 받기 시작하고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아까 1000배 이상 올랐던 게 과거의 이력이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가고 있던 어세트 솔라가 지금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다.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태양광 모듈. 이제 우주빔 정성을 위해 수배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CIGS 태양광 모듈 개발을 촉진한다. 한마디로 우주 기반으로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쏘아 올리기 위한 부분, 이런 것들. 최근에는 나사를 통한 같이 테스트, 나사를 통해서 테스트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최근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다시 뜨기 시작을 하죠. 우주 데이터 센터가 뜨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을 뭐로 공급한다? 태양광 에너지로 공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태양광 기술이 사실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태양광주들이 이런 어세트 솔라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심지어 이제 머스크가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우주 태양광에 대한 부분,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런 핵심 구성 요소가 태양광이다. 그러니까 태양광 없이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할 수 없다.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는 결국 태양광이다. 우리가 2차 전지의 필수가 배터리인 것처럼,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수는 태양광이 다시 한번 테마를 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뭐까지 진행하게 되느냐? 머스크가 이제 지난주죠. 중국 태양광 업체까지 방문해 버리죠. 아, 진짜 스페이스 X와 이제 테슬라가 이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스페이스 X 팀이 각각 태양광 기업들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이종 접합 장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태양광 끝난 거 아니야? 이미 업체까지 선정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스페이스 X의 태양광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 이종 접합 장비라는 거는 어떤 장비냐? 바로 이제 결정질이와 비정질 실리콘을 이 전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 서로 다른 실리콘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고효율이고 우선 온도 계수, 양면 발전, 저조정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스페이스 X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왜? 자, 스페이스 X는 우주선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일단은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무게도 가벼워야 돼요. 무거울수록 말도 안 되는 이 발사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종 접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없어요.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접었다가 발사해서 우주에서 이렇게 펴지는 것을 원하지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항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접합은 사실은 여기서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현재 이제 CIGS, 아까 이게 어센트 솔라 테크놀로지스의 기술 CIGS가 그래서 주목받는 이유가 이 방막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한다? 이런 무게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접는 거죠. 이렇게 필름처럼 유연하게 폴더블처럼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용이 9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종 접합은 스페이스 X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럼 왜 이종 접합을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 X는 이거를 어떤 계약을 체결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몇 가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스페이스 X에 불가능하다는 거지. 스페이스 X의 지상 인프라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상 인프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테슬라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솔라루프 정책,
중국에 진출한다. 뭐를 통해 솔라 루프를. 이제 집 지붕에도 이런 태양광 패널을 달 거고요. 전기차에도 태양광 패널 달 겁니다. 이게 과거부터 이제 테슬라가 외쳤던 솔라 루프 투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지금 이걸 위해서 진출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여기 나오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각 100기가와트씩 총 200기가와트의 미국 태양광 제조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이게 뭡니까? 우주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지상국을, AI와 우주를 잇는 핵심 지상국을 지상에다 짓겠다. 그걸 먼저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중적 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계약을 한 거지, 사실상 스페이스X에 실질적으로 탑재될 납품될 그런 태양광 기술을 계약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스페이스X에 대한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의 기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패널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장에서 제일 유력한 거는 이 방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퍼스트 솔라예요. 그래서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 제조 기술, 여기서는 이제 퍼스트 솔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솔루션도 Q셀 관련돼 가지고 하나솔루션도 좀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필수 장비 및 인프라로 해가지고 인버터 관련에 있어서 또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 흔히 하는 이제 아까 방막은 이제 뭐 사실 퍼스 솔라고, 그게 아니면 뭐 다양한 장비 관련해서 또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퍼스 솔라를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력.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퍼스 솔라는 얘도 이제 방막 기술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방막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아까 했던 지상용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건 맞아요. 훨씬 더 나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퍼스 솔라 같은 경우가 지상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어도 스페이스 X에서는 정말 탑재가 어려운 게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퍼스 솔라 같은 경우는 CDTE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상 발전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제 어센트 솔라처럼 이 CIGS 대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CIGS는 플라스틱 필름이죠. 그래서 가볍고 굉장히 접이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산업으로서 올려버린다 했을 때는 사실 퍼스 솔라의 기술은 CIGS 이제 아까 했다시피 어센트 솔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주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펄스 솔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스페이스 X와의 어떤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상국, 그러니까 지상에서 펄스 솔라가 이게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주로서는 오히려 이런 어센트 솔라가 이런 것들이 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펄스 솔라와 어센트 솔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판이 유리냐 필름이냐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매우 가볍습니다. 유연성 얘도 없어요. 매우 높아요. 우주적 합성이 낮다란 거예요. 낮아. 이게 커요. 이게 커요. 그럼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펄스 솔라가 그냥 이 어센트 솔라처럼 CIGS 기술로 기반으로 태양광을 만들면 안 되냐 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상 펄스 솔라 입장에서는 굳이인 거예요. 굳이. 왜? 이 CDT 기술 기반으로서 지금 뭐 했다? 이미 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인. 그래서 공장 자체가 이제 CIGS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디젤 엔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펄솔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펄솔라를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 X의 대장주다, 스페이스 X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펄솔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나뉘지 않을까. 얘는 지상, 얘는 지상. 어센트 솔라는 우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차이로서 어센트 솔라가 이 편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얘는 과거 주가 급등 이력이 뭐 때문이었다. 우주 기반. 얘는 우주에 올인한 놈이기 때문에 우주가 안 나오면 얘는 실적이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애요. 근데 우주가 받쳐주고 그게 스페이스 X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어센트 솔라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운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한 자리는 3에서 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추격해서 조정 주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풀베이스 박아놓고 조정 주면은 강태용 때문에 또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게 본 거지 제가 방송을 이미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현재 이미 2배가 올랐죠. 그럼 매수범을 이렇게 크게 잡냐 했는데 이미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어차피 제가 원했던 구간대가 아니면은 현재 조정을 줘봐야 6, 7인데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5 안짝에 오면 사던가 못하면 평단을 5로 맞춰놓던가 그 정도는 해야지 제가 원한 건 다시 말해서 3에서 5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실 분들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